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통치체제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그 성종 이후에 고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문벌 사회라는 말이 등장하고 무신정권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지배 세력들의 이제 특징, 그 변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수업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조금 오늘 스토리가 좀 긴 얘기가 될 텐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로는 문벌의 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벌의 형성이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성종 이후에 문벌 귀족이 등장하는 시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요 시기에 지배층이 바로 이 문벌 귀족이었다. 그럼 문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살펴보면 과거나 음서를 통해서 일단 관직을 형성을 하고요. 관직이 이제 대를 이어서 쭉쭉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가문들끼리 서로 간에 혼인을 통해서 같이 형성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씨가 있고 그리고 이 씨가 있고 또는 최 씨가 있는데 김 씨가 계속 아들과 이 씨도 마찬가지, 최 씨도 마찬가지. 근데 서로가 결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얽히고 설키면서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를 문벌이라고 하고요. 그들을 이제 문벌 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 권력을 고착화시켜 나가고 권력을 집중시키고 자기들만의 권력을 갖기 시작을 하니까 왕 입장에서도 왕권이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숙종이 윤관 같은 신진 관료를 통해서 문벌 세력이랑 맞섰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즉 이를 통해서 문벌 귀족이 점점 문벌 귀족이 권력이 점점 높아지고 이에 반해 왕권이 점점 좀 견제받는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문벌귀족들이 계속 고여 있다 보니까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썩기 마련입니다. 썩는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자겸의 난이 되겠습니다. 이자겸의 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자겸의 난은 인종과 관련이 있는데 인종을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그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종의 엄마가 이자겸의 딸이에요. 근데 인종의 와이프도 이자겸의 딸인 거예요. 즉 이자겸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인 이자겸이 권력을 독점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일단 좀 끊을게요. 권력을 독점하는데 인사권을 장악을 해요. 인사권을 장악을 하니까 요 사이에 그래서 인종이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를 해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자겸한테 발각이 되고 오히려 인종의 측근들이 제거가 돼요. 그러면서 아예 이자겸이 들고 일어난 난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자겸의 난에 같이 협조했던 인물이 바로 이 이자겸의 측근인 척준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인종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자겸과 척준경의 분열을 이용해서 척준경이 이자겸을 제거하게 되고 결국엔 척준경도 귀양을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만 여튼 이자겸이 그러면 진압이 되면서 문벌 귀족이 살짝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러고 나서 이제 등장했던 인물들이 이어서 나오는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요것도 똑같이 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인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자겸의 난이 진압이 되면서 등장했던 세력이 바로 이 정지상 세력과 김부식 세력이 대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색깔을 조금만 더 다르게 할게요. 김부식을 초록색, 정지상은 파란색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때가 12세기 무렵인데요. 12세기에 들어와서 정지상 등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서경으로 천도합시다.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금을 정벌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김부식 등의 개경 세력은 이에 반대를 하고 개경이 그대로 남아있자라고 하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지상과 같이 힘을 합쳤던 누가 등장을 하느냐? 정지상과 묘청이라는 승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풍수지리설을 내세워서 서경이 뭐 개경이 터가 안 좋으니 뭐 서경이 더 좋으니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서경으로 옮기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김부식 선에서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묘청이 대대적으로 서경에서 국호 나라 이름 대위라는 나라를 만들고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것을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이 진압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나라를 계속 뒤엎으려고 얘기했는데 이자겸의 난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벌귀족이 결론은 이 묘청의 1번의 사건과 2번 사건의 결과로서 문벌 귀족이 점점점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고인물이 된다. 즉 요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러니까 고인물이 어떻게 될까요? 고인물은 썩는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벌 귀족 사회가 아예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1번과 2번 스텝 2에 나오는 건데요. 스텝 2에 나오는 거 자료 1번은 바로 서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옮기면 국가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금이 조공을 바치고 스스로 항복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서경으로 어떻게 하자? 서경으로 천도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자료 2번 같은 경우에는 서경대하군 30개 벼락이 떨어졌는데 그곳이 좋은 땅이라면 하늘이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 그리고 서경지방은 추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동하면 농작물을 짓밟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얘네들은 개경에 잔류하자, 남아있자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자료 1을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김부식이 될 것이고, 요건 서경천도는 묘청이나 그리고 정지상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와, 뭔가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계속 고인물이 썩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고인물이 썩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이 무신정변이에요. 무신정변, 무신들이 일으킨 정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인은 무신과 하급군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 조금 더 가지고 오면 why? 일단 묵과 있어요, 없어요? 묵과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문신이 오히려 무신들이 갖고 있어야 할 군사 지휘권을 가지고 장악하게 되고요. 또한 플러스 무신들이 각종 자벽이라고 하는데 잡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 예를 들어서 막 문신 집 경호를 선다든지 아니면은 문신들이 놀 때 약간 재롱잔치 하듯이 보여준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이 있으니 요거에 대해서 무신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거에 대한 굉장히 분함 이런 것들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서 보현원 행차 때 이거는 이제 의종이 있었던 건데요. 의종이 보현원으로 놀러 갔을 때 문신이 무신과 하급군인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아마 교과서 여러분들 교과서 90쪽을 보시면 그거에 대한 사료가
등장을 하니까 꼭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무시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정중부 이의방 같은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의종이 폐위가 되고 무신들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추가로 설명을 하나만 조금 더 더하면 무신들이 일단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은 장악을 했어요. 장악은 했으나 but 무신들끼리 무신 사이의 권력 다툼이 발생을 합니다. 권력 다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이의방이 권력을 잡다가 이의방을 몰아내고 정중부가 경대승에게 권력이 넘어가고 심지어 이의민이라는 인물에게까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의민이 어떤 사람이냐? 이의민은 조금만 이 사람은 신분으로 따지면 천민 출신이에요. 천민 출신인데 권력의 최상단까지 올라가는 등 처절한 권력 다툼이 자주 일어나게 되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이해하시겠죠?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의민을 몰아내고 권력을 차지한 이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누구였다? 이의민 이후에 최충헌이었습니다. 최충헌 같은 경우에는 최충헌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런 거 아니고 자기가 정치를 할 수 있는 교정, 도감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대농장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도 확보를 하고요. 그러면서 자녀에 걸치는 최대 60년간의 집권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충헌 아들이었던 최우는 정방, 도방과 삼별초 같은 것들을 통해서 권력을 기반을 다졌는데 정방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에다가 설치를 해요. 그러면서 너무 미안합니다. 잠깐 소란이 있었네요.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도방과 삼별초라는 자신의 사병이라고 할게요. 사병기구 또는 군대를 만들면서 권력을 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또 등장했던 몽골 침략에 맞서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면서 몽골과 끝까지 항전하는 모습도 보이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아래에 있는 사료들 같은 경우는 최충헌이 얼마나 또는 최후가 얼마나 권력을 공고했는가 라고 보면 되는데 권력을 잡으니 시행하려는 것은 반드시 교정도감을 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최후의 집에서 인사 관련 장부를 올린다라고 합니다. 요게 정방입니다. 자기 집에 정방을 설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정방을 통해서 문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방을 통해서 인사권을 장악했는데 조금 아래로 끌어서 내려올게요. 이때 무신들이 하도 자기네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니까요. 인사권을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문신들을 등용하는 등의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등용되었던 문신들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사대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그러면 무신정변이 일어났는데 무신들에 대해서 아무런 백성들이 그런 수탈에 맞서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무신정변 이후에 지배층의 수탈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아까 최충헌이 큰 농장을 만들고 수탈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도 또는 천민들도 봉기를 일으키더라. 대표적인 농민봉기가 망소의 난이 되겠고요. 천민봉기의 대표적인 게 만적의 난 등이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요 망소의 난과 관련된 사료인데요. 소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소는 뭐였죠? 소는 뭐예요? 그렇죠. 소는 수공업을 하던 특별행정구역이었는데 이 특별행정구역을 충순현으로 올려주었고
수령까지 보내서 위로하는 척하더니 다시 고을을 치고 어머니와 아내를 잡아가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원래 소니까 세금 부담이 많잖아요. 세금 부담이 많았는데 이거를 일반 고을로 승격시켜 준다고 했으나 그걸 지켜지지 않으니 망이와 망소이를 중심으로 난을 일으켰던 게 이제 공주 지역에 있었던 망이 망소의 난이 되겠고요. 개경 만적의 난인데 이 만적 같은 경우에는 최충원의 노비였어요. 최충원의 노비였는데 이의민을 본 거죠. 이의민. 아까 얘기했었죠? 이의민 뭐 출신? 천민 출신. 천민 출신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만적이 산홍공상의 씨가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왕후장상이라는 건 뭐 왕, 제후, 뭐 장군, 뭐 재상 이런 것들의 씨가 따로 있느냐? 나도 하겠다라고 하려고 하였으나 이게 다른 대감집 노비한테 미리 먼저 발각이 돼서 난이 일어나지 않고 만적이 처형당하는 그런 액션들도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좀 길고 길었지만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첫 번째로는 문, 벌, 귀, 족이 있었습니다. 이 문벌 귀족은 자기네들끼리 과거, 음서 그리고 혼인관계로 자기네들의 권력을 공고히 했던 그런 신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고여있다 그랬죠.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그래서 일어났던 문벌 귀족이 동요하는 사건이 바로 이자겸의 난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고인물이 점점 썩어버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바로 무, 신, 정변이 일어나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문벌귀족에서 무신들이 장악하던 시대로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무신들은 잦은 권력 교체가 있었고, 그리고 농장 같은 걸 통해서 잦은 수탈들을 하면서 백성들의 반발을 샀었다. 근데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했던 인물이 하나 등장했으니 그게 바로 누구였다? 최충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들 최우까지 쭉쭉쭉 해서 60년 동안 이어져 갔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탈로 인해서는 봉기들이 일어났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요 선에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가 지필 평가 시험 범위였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 여기까지 하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